제가 이제 결론을 1차로 여러분에게 내겠습니다. 정책을 할 때 이념을 갖고 하지 마라. 정책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로 접근을 해라. 어떤 것이 지나치게 독점이다, 좀 지나치게 투기다, 이런 것만 아주 좁혀서 문제를 해결을 해라. 왜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나.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100년 이상, 거의 150년 가까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용해 왔던 전세 제도까지도 없애서 한국에서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려왔는데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없애고 그런 이상한 정책을 하지 마라.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쉽게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이익이 많이 나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환수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고 싶을 때 사지도 못하고 이사하고 싶을 때 이사도 못 가고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정부가, 정권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마음대로 옥죄나요?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입니다.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고, 이런 결정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세요. 전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각종 노조나 특히 대학 교수들,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아주 실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아줌마 토크를 좀 들으세요. 전 지금 강남 집값을 잡고 싶으면 양도세를 풀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고 그 사이에 너무 이득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한수에 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꼬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에 집값과 전세 가격이 치솟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이상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어간에 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몇 억씩 오르는 그런 사태도 없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 저는 뭐 상당히 외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가 꼭 필요한 사람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옮겨야 되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당 때문이에요. 야당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쉽게 사고 쉽게 팔 수 있도록 시장에게 좀 맡기세요. 당신들이 제일 머리가 나쁘거든요. 제일 바보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고집만 피고 있거든요. 이념을 가지고. 서푼짜리 이념을 가지고. 그래서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헨리 조지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조지는 무슨 자유주의자가 지금 모든 세금은 다 포기하고 토지에 있으면 세금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하죠? 그러면 국방이고 뭐고 무엇으로 합니까? 헨리 조지 얘기는 거의 다 틀린 얘기예요.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의 핀셋 규제와 뒷북 대책이 투기 수요와 폭발적인 주택 대출 증가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데다 부동산 보유세 개혁도 너무 느슨하게 추진했다. 여기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적 가수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더해져 작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 참여연대만 없으면 한국 부동산 문제 없어요. 지금 이 정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아주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대출 가령 미국에서는 주택을 대출을 할 때 목돈을 먼저 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집은 한꺼번에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모기지를 통해서 30년 이렇게 갚아 나가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지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집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컴플렉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대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 무슨 약자를 위한 정권입니까? 이 나라의 소위 좌파들은 계속 엘리트를 위한 사회만 만들어요. 정말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계속 속이고 있어요.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계속되는가? 절대 빈곤이 계속되는 것은 북한이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빈곤을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악용해서 마치 귀신처럼 그 열등감에 파고들어서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데 임대차 3법을 악법으로 공격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마저 없애려 하는 국민의힘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국민을 대변하겠죠. 아니, 계약갱신 요구권을 만드니까 전세가 없어져 버리네요. 여러분들은 참여연대와 이 정권은 그런 거를 내다보지 못합니까? 저는 금방 알겠는데요. 전세가 없어질 것을. 아니, IQ가 100만 넘으면 다 보이는 것을 모르면서 자신들이 머리 나쁜 것은 생각 안 하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국민의힘을 편들게 만드는군요. 이것은 그냥 상식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를 징벌 세금으로 지칭하고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불로소득, 여러분들은 불로소득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참여연대나 이 정권이 가장 심각한 불로소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라를 망치면서 월급 받아가잖아요. 주식으로 버는 돈도 불로소득이에요. 지금 21세기에 불로소득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농사 지어서 버는 돈? 그런 것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공장에서 노동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을 그런 식으로 계속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는 것도 노동이에요. 전략을 세워서 버는 것도 노동이에요. 노동에 대한 이런 초보적인 개념 규정 때문에 힘을 쓰는 것만 노동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아직도 19세기 마르크스주의적인 노동 개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서 돈 벌면 그것은 불로소득이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비를 내는 것과 부동산 복비를 내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로소득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불로소득 아닌 것이 무엇이 있나요? 노동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훨씬 더 미세화되었고 그것이 이 헨리 조지 이후 마르크스 이후 150년, 200년 이상 인류가 개발한 합리성에 따른 결과예요. 이 합리성의 결과로, 이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인류는 지난 2세기 동안 빈곤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이런 합리성이 없는 나라에서만 지금도 빈곤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포기하고 나니까 북한에 절대 빈곤이 있군요. 참여연대. 북한에서 빈곤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돈 갖다 주면 해결된다고요? 그런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거든요. 어느 정도 한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100년, 유럽에서도 100년, 200년 이렇게 길게 보고 아파트를 지었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짓지 않은 아파트가 많아요. 이제 새로 지어야 될 때는 새로 지어야 되죠. 지금 인위적으로 막고 수급이 안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강화문 일대에 있는 사직동
저쪽에도 서울시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재개발을 못하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7번째, 국민의힘이 삶의 공간인 주택을 사고 파는 투기 상품으로 바라보고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주택 구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늘상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 공약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아니, 빚내서 집 안 사면, 모기지로 집 안 사면 엄마 아빠 돈으로 집 사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히 집 사지 말라는 것입니까?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집을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해줘야죠.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집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하나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그냥 누리기 위해서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집을 구하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식으로도 불로소득을 얻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잘못 투자해서 또는 잘못 투기해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주택도 어느 정도는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개의 집을 사서 깨끗하게 잘 꾸미고 해서 세를 내주면서 살아가는 직장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악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주택시장이 상당히 윤택하게 풍요롭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내놓은 이 생각들이 사실은 이 정권의 생각인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이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고 말 그대로 주택은, 집은 각 개인이 누리는 근본적인 선택이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왜 정부에서 관여를 이렇게 심하게 합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절대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여야 됩니다.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것은 정의롭고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지 않고 그냥 집을 사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약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청약제도 때문에 로또 당첨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집을 그렇게 사야 됩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를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꼬치꼬치 관여하나요? 정부가 할 일은 절대적으로 빈곤해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유린합니까? 한국에서 150년 이상 잘 쓰고 있는 전세 제도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고 그리고 은행에서 좀 자유롭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은행을 아예 정부가 사유화해버리고 이렇게 토지를 정부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마음대로 하면 정의로워지나요? 엘리트 관리자들만 배를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배를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행심은 더 크지 않습니까? 청약을 통해서 좋은 데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로또를 탐구하고 갔죠. 정부가 주는 로또 아닙니까? 해결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념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르크스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중국식 마오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북한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헨리 조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다면 그때만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상화되고 그 사람들이 19세기 사람들이 21세기에도 유령처럼 사람들의 삶을 관여하게 만드는 것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직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참여연대나 이 정권, 이 주사파 정권이 아직까지 너무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왜 정부의 노예가 되고 정권의 노예가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마르크스주의와 열띠게 투쟁하고 싸웠던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결국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인간을 노예의 길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싶은 집에 못 살고 마음대로 택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택하지 못한다면 노예의 길이죠. 물론 왜 정부가 정권이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돈이 많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훨씬 더 편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고 그런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신의 자리를 계속 정부가 대신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좀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 정말 진입이 불가능한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기지를 해서 좀 빚을 내더라도 집을 내가 갖고 싶은데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좀 편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정부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신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은 양도세를 특히 1주택자의 양도세를 해결을 해주고요. 2주택자도 양도세를 깎아줘야지 갖고 있는 집을 팔게 됩니다. 시장에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시장이 완전하지 않지만 시장이 합리적이고 시장을 포기하면 당신네들 권력자들, 엘리트들만 좋은 세상이 옵니다. 결국은 수령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옵니다. 반대합니다. 이러다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개인의 재산권이 다 사라지고 엘리트만 판치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페이스북은 정말 불로소득의 넘버원 아닌가요? 왜 헤지펀드는 가만히 냅두고 월스트리트는 가만히 냅두고 엉뚱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만 괴롭힐까요? 헨리 조지주의자들 이제 무식한 소리 그만하시고 문제 해결자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한국교회 빨리 벗어나십시오. 정말 사람이 정권이 신과 같이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토지? 성격적 토지? 공적으로 쓸 것은 공적으로 쓰고 사적으로는 사적으로 쓸 것은 사적으로 쓰는 것이 성경적 토지입니다. 다 무식한 말들입니다. 너무나 무식한 이념가들 때문에 이념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지 않은 이 시대의 엉터리 사상가들 때문에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시장이 훨씬 똑똑한데 시장을 이겨먹는 사람들, 저는 이제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부동산 정책 서론밖에 안 됐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